네, 제가 조금 전 오프닝에서 2부와 3부 순서를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출연자의 사정으로 좀 순서를 바꿔서 지금 2부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 어제 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전체로 보면, 소탈, 담백한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음, 나섰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음, 일부러 자기적으로 꾸미거나, 쇼하듯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네, 아주 솔직 담백하게 음, 그동안의 공과에 대해서 나름의 평가를 하시면서 음, 또 아주 분골쇄신하겠다 이런 음, 의지를 표현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음. 기자회견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좀 국민들이 좀 좋게 반응할 거라고 기대를 하세요, 의원님? 글쎄, 국민들이 반응을 제가 이래저래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사전에 각본을 짜가지고 음, 질문 내용을 조율하거나 음, 질문자를 사전에 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음, 그동안 윤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다음에, 도어 스태핑이라고 그러나요? 네네, 아니, 매일 출근하면서 음, 즉석에서 질의응답 같은 것들이 음, 지속되어 왔었는데, 음, 제가 돌이켜보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그런 형태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궁금한 사항을 답변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었죠. 예,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이렇게 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주재하는 그 수석 비서관 회의, 수비회의라고 하던데 대수비라 그러고 대통령이 참석한다 예, 그래서요. 거기서 원고를 읽는 방식으로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음, 매우 프렌들리 프레지던트라 음, 아주 친근한 대통령의 이 모습들을 보여준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큰 변화였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이번 기자회견도 그런 차원에서 어, 옆에 있는 옆집 아저씨 같은 프렌들리 프레지던트 그런 모습을 지향하는 하나의 그런 스텝이 아니었을까 음. 나름의 그런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야당 쪽에서는 좀 쇄신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좀 박하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사실은 늘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온통 무조건 아니다 그러고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대통령이 당선되고 지금 이제 100일가 약 석 달 남짓 되었는데요. 예, 흔히 말하는 그 허니문 기간 보통 6개월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은 그것은 민주당이 허용하고 싶어서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음, 국민의 뜻에 의해서 대통령이 뽑혔으면 그 대통령이 새롭게 정비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을 한 6개월 정도는 줘야 된다. 음, 아니, 달리기 시작하자마자, 마라톤을 시작하는데 시작하자마자 당신 꼴찌하겠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웃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뛰고 난 다음에, 음, 체력이 딸린다거나, 아니면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지. 아니, 시작하자마자 당신 체력이 딸린다. 이렇게 음, 평가하는 거는, 그건 아예 반대를 위한 반대죠.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심지어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전임 대통령이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 관련된 것들 소사하지 말라고 하는 검수완박법을 그것도 온갖 꼼수와 날치기를 다 동원해가면서 음, 심지어 국무회의를 시간을 바꿔가면서 음, 처리하고 그걸 바로 퇴임하기 하루 전날 그걸 처리하고 간다.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을 계속 해왔던 정권입니다. 민주당 음, 정권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에 자꾸 발목 잡기 하지 마시고 네, 새로운 대통령이 출범을 했으면 아무리 그 야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 하더라도 네, 국민의 뜻에 맞춰서 대통령이 그 뜻을 음,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음,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하든지 말든지 시작하기도 전에 시작도 못하게 다 발목 끌어놓고 달리자마자 발목 붙잡아놓고 못 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좀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국민들 그거 보시기에 그거 과연 잘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그러니까 그 야당의 시각이 이제 그 말고요. 여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지난 100일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은?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음, 또 특히 인사 부분에 있어서 예,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예, 우리가 잘못 없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자기 변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음, 그러면서 지난 100일에 여러 가지 때로는 실망시킨 점도 있고 또 시행착오도 있었긴 하지만 음, 그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예, 남아있는 1700여일 되는데요. 예,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분골쇄신하고 음, 심기일전하자
그런 계기로 삼아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 그리고 사랑받는 대통령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다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좀 당 문제로 넘어갈게요, 의원님. 일단 이제 그 최대 관심사는 어제 이제 신문이 있었던 이제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제 결과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는 이제 판사 출신이신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는 뭐 우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뭐 부모님 판단이니까 제가 뭐 점치듯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문가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건 가처분이 인용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각될 수밖에 없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첫째로 이게 정당 내부에서의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 어떤 정당이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을 아니 그 법원에서 결정할 것 같은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당이 비상 상황이다. 우리가 새로 체제를 정비하자고 했는데 법원에서 당신 당 비상 상황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으면 그건 정당의 자율성과 자치성이 완전히 무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일 뿐더러 사법부가 관여할 분야를 이미 벗어나 있는 부분이고요. 절차상으로 보더라도 뭐 최고위원회 사퇴했는데 관여했다니 하지만 그것도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아니 사퇴했다 하더라도 뒤에 후임 지도부가 새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정리해놓고 가는 그건 당연한 것인데 심지어 임기가 다 된 어떤 뭐 직책이 있는 사람이라도 다음 그 후임자 올 때까지 그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하는 그런 관례들이 있어 오는 건데 정식으로 사표를 낸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사퇴 선언한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도 잘 납득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 여부를 떠나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치면서 그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다 하자가 치유되었고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치유되었고 심지어 상임전국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의장이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뭐 꼭 최고위원회가 소집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의장도 소집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임전국위원회 3분의 1인가 아마 이렇게 요구하면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보완적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도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도 없을 뿐더러 실체적인 문제도 없기 때문에 이걸 과도하게 법원이 개입해서 당신 당이 비상 상황이 아닌데 판단한다면 웃기는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어제 저희가 신인규 변호사 있잖아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그 대표. 신인규 변호사는 예를 들어서 배현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오늘부로 사퇴한다고까지 선언을 했는데 최고위원 회의에 들어가서 의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분은 지금 청구한 사람이잖아요. 신청한 사람이야 자기 주장을 계속 펼치는 것이고 그 억지스러워도 펼치죠. 그 억지스럽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지금. 그래요. 그러면 이게 법리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 과정상에 이런 판단이신 거네요. 저는 명확하게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이제 비대위가 뭐 다시 덜컹거릴 일은 없고 쭉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예,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관심사는 이 비대위가 이제 결국은 전당대회 일정을 정리하고 다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정기국회 때 전당대회 하는 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그 말씀을 하셨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 의견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기국회하고 특별한 상관이 없다. 작년에 우리가 11월 초에 전당대회를 해서 대통령 후보를 뽑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선출했죠. 네.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초에 마쳤는데 정기국회 기간이 장기간 계속해서 중첩되었지만 제가 그때 원내대표를 하고 있던 시절인데요. 네. 정기국회 기간이라 해서 원내 운영에 단 한 표의 차질도 없었다. 오히려 협상은 협상들을 이기고 투쟁은 투쟁들이 이겼다는 평가를 저는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기국회 운영하는 거하고 전당대회 하는 거는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당 대표 뽑는 정도니까 훨씬 그보다 낮은 수준의 그런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또 다른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다 존중해서 비대위원회가 적절한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의원님 견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뭐 제 생각은 항상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제 생각은 그렇다 말씀을 드려왔고요. 제 의견은 충분히 다 개진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의견을 다 참작해서 비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전당대회가 열리면 출마하실 거죠, 의원님? 사실 이게 계속 이제 출마할 거냐 말씀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아직 전당대회 시기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아직 우리가 뭐 비상 상황에서 수습하는 데 역점을 둬야 되는 것이어서 자꾸 전당대회 출마한지 여부를 갖고서 논란을 벌이는 게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조금 자제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예. 어떻든 이 우리 당이 지금 이제 조만간 그 대표를 다시 뽑아야 되는 상황이니 그렇다 그러면 그 대표는 정말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느냐. 네. 또 그리고 우리가 시행착오를 할 여지가 없으니 예. 저 사람 시키면 잘하겠다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잘하더라 했더라. 그러니까 잘할 것이다라고는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 내부가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분열이 그동안 조금 우리 내부에서 분열 때문에 국민들에게 아주 눈살 찌푸리게 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당 내부를 통합해야 된다. 뭐 가령 당 내부에서 뭐 탈당, 복당, 창당, 합당 이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롭고 어느 계파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뭐 어느 계파의 치중에 있어서 특히 이제 내후년에 우리가 총선을 치러야 되니 그때 총선 과정에서 공천에 무슨 어떤 특정 계파에 치우친다 이런 모습을 주게 되면 매우 그거는 당 통합에 저해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뭐 한결같이 지금까지 계파 없이 정치 활동을 해왔습니다만은 네. 계파로부터도 자유롭고 당내 통합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제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의 뿌리를 그동안 지키면서 한 번도 뭐 탈당하거나 뭐 그런 것 없이 풍찬 노숙하면서 당을 지켜왔던 제게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역할에 대해서 아주 주변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심각하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럼 말씀. 제가 대놓고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의원님.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안철수 의원뿐 아니라 지금 뭐 거론되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은데 언론에서 보면요. 한 분 한 분 다 훌륭한 분들이고요. 그분들 뭐 다들 나와서 열심히 선의 경쟁하는 거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기 인터뷰 마무리하기 전에 좀 다른 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 돌아가서 그때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 간에 좀 갈등이 있었을 때 울산 회동을 직접 주선하신 바로 주인공이 의원님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왜 이렇게 관계가 틀어졌을까를 복귀하다 보니까 이때 회동에서 도대체 어디까지 얘기가 됐고 어땠는지가 궁금해서 좀 질문 드리는 건데요. 이때 좀 그러니까 다 털지를 않았던 겁니까? 아니 그때 회동은 사실은 제가 굉장히 갈등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네. 제가 정기국회를 12월 3일까지 예산 처리하는 걸 마치고 그게 12월 6일일 겁니다. 정기국회 마친 직후에 이 당내 현안들에 대해서는 사실 정기국회 때문에 좀 손을 놓고 있어야 될 상황이었고 예. 이제 당내 현안이 대두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기국회 마치자마자 윤석 대표에게 좀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래서 만나는 장소를 울산으로 정했고 그 상태에서 그 당시 후보 시절인데 윤석열 후보하고 만나서 만나게 했는데 이 문제를 오늘 중으로 해서 가급적 털어보자. 그래도 하여간 내부에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찬반 논란들이 있었죠. 후보 진영 내부에서는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우리가 다 통합해서 가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그리고 이제 울산으로 제가 내려갔는데 내려가는 도중에 후보가 저한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울산으로 오시겠다고. 그래서 윤석 대표는 사실 제가 좀 먼저 만났죠. 좀 일찍 가서 사견했죠. 원기를 좀 조율하려고. 만나서 한 2-3시간쯤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그때 제가 느꼈던 속인이라고 할까요? 그 느낌은 윤석 대표 굉장히 솔직담대하게 저하고 잘 얘기가 잘 나눠졌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다 툭 틀었습니다. 그리고 후보가 오셨을 때는 후보가 울산에 좀 늦게 도착을 했죠.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때는 이미 뭐 만나자마자 서로 아주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얘기가 시작됐고 처음에 뭐 눈살 찌푸리거나 목소리가 조금 뭐 갈라지고 이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아주 부드러운 분위기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사실 뭐 그 회동 초기에 뭐 모든 문제들이 사실상 다 해결되었다. 그래서 그 나중에 그 뭐 사람 불러서 회계문 불러서 받았습니다만은 그것도 뭐 아무 뭐 다른 사람 없이 그 당사자 두 분이 직접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타이핑해서 발표됐거든요. 그때는 뭐 틀 거 다 틀었기 때문에 특히 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 최소한 그때는 다만 그랬다. 이제 그 후에 또 조금 갈등들이 또 좀 더 있었죠. 있었긴 했죠. 예. 그래서 1월 3일 날 제가 도저히 이 상태에서는 대선을 못 치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부터 우선 책임을 지겠다.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을 네, 하고 네, 네. 그리고 후임자를 뽑을 때까지 내가 그때까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선언하고 1월 6일 날 마라톤 의청을 했죠. 그러게요. 그때 마라톤 의청을 하면서 밤늦게 맞아요. 후보하고 예, 예. 윤석 대표하고 또 다시 이제 그런 이게 화해를 하고 통합을 하는 모습.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가서 저희들이 결국 이겼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당의 통합이 너무 중요하다. 그 통합의 역할을 해왔던 리더십이 이 위기 시기에는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